이제 3강 확률 찍어보도록 할 거고, 아까 1강, 2강 찍은 게 한 2시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강의당. 근데 아마 요번 강의는 2시간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고, 조금 짧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뒤에 통계까지 다 한 강 안에 찍기에는 그것도 또 그거대로 애매해가지고, 그냥 확률 따로 통계 따로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시간까지는 절대 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일단 확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집합은 뭘로 구성이 돼 있다고 했었죠? 원소. 집합을 구성하는 개체는 원소이고, 만약에 어떤 값 A가 A의 원소면 요 기호 기억나죠? 아까 2강 막판에 했었던,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그래서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1, 2, 3이 있고, B라는 집합 안에 1, 3, 5, 7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A랑 B랑 영역을 그려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지금 요 공통 부분 보이시죠? 여기. 저기 안에는 A에도 있고 B에도 들어있는 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A에 1, 2, 3이 있고 B에 1, 3, 5, 7이 있으니까 이 안에는 1,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왼쪽 영역에는 A에만 있는 게 들어가겠죠. 2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오른쪽에는 5랑 7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뭔가 좀 그림으로 도식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래서 집합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표시 배웠고, 그 다음에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배웠고, 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게 확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좀 이따가 확률 얘기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왜냐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모의고사에 다 나왔던 개념들이에요. 확통 모의고사에 부분집합, 그 다음에 뭐 벤다이어그램, 또 뭐 원소냐 아니냐 표기 아까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봤죠. 그러니까 이런 선행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부분집합은 뭐냐면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2고 B가 1, 2, 3이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죠.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에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 방식은 아까 원소이다 표현할 때 요런 기호가 나왔는데, 지금은 저 가운데 줄을 하나 빼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기이고요. 이때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소가 n개라고 했으니 뭐 그 집합을 뭐 x라고 해볼까요? 뭐 A1부터 A2 해서 뭐 AN까지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x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일까요? x의 부분집합은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A1 이거 x의 부분집합인가요? 당연하죠.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뭐 A2, AN 이런 거는요? x의 부분집합인가요? 부분집합이죠. 당연히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x의 부분집합이 몇 개가 있겠냐는 겁니다. 총.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멈춰놓고. 네.
2의 n승계라고 했으면 잘하셨습니다. 2의 n승계만큼 있습니다. 네. 왜냐? 지금 x의 부분집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a1부터 an까지 말고 다른 원소가 있으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나요? x의 부분집합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은 a1부터 an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a1이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걸 결정하는 게 두 가지일 거고, a2 너 들어갈래 말래 두 가지, 쫙 해서 an까지 두 가지.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a1부터 an이 다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 안 되고 포함 안 되고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얘가 그냥 뭐가 되죠? 공집합이 돼버리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공집합도 x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이에요. 이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계가 나온다. 뭐 n에다가 3 같은 거 넣어볼까요? 1, 2, 3 뭐 이런 집합이 있으면 원소의 개수가 3개죠. 부분집합이 일단 공집합이 있을 거고, 1, 2, 3, 또 1, 2 되죠. 1, 3 되죠. 2, 3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있죠? 1, 2, 3 되죠.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이 A의 부분집합일 텐데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한번 세볼까요? 8개 있는 거 보이나? 네, 2의 3승계만큼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이고, 원리는 요런 원리다. 네, 요런 원리다. A1 너 들어갈래 말래, A2 들어갈래 말래, 그래서 AN까지. 네, 총 결정하는 가지수가 2의 n승계만큼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게 나옵니다. 문제에 나와요. 합집합은 어떻게 쓰냐면요, A 합집합 B 이렇게 U처럼 씁니다. A 합집합 B, 얘가 합집합. 합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그러니까 A랑 B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는 거는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합치는 느낌이에요. A랑 B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1, 2, 3이고 아까 들었던 예시로 B가 1, 3, 5,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요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A 합집합 B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돼. 1, 2, 3, 5,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이랑 3은 두 번씩 있는데 두 번씩 써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두 번씩 써주면 안 됩니다. 집합 안에 한 원소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겹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합집합 이해되셨나요? 이게 합집합이라는 거고, 교집합은요, A, B가 있으면 요 겹치는 것들 있죠. 네, 겹치는 영역 안에 있는 걸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 예시 그냥 계속 끌고 갈게요.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될까요? 1, 3이겠죠. 겹치는 것들. 그 다음에 여집합을 얘기하기 전에 차집합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아, 교집합 기호 설명을 안 했네요. 교집합 기호는 요 합집합 기호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네, 요걸 교집합 기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기호가 하나 나와요. 진짜 뺄셈이에요. 차집합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A 빼기 B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만 있는 거예요. A 빼기 B는 A에만 있는 거. 지금 저 색칠한 저 영역. 그러니까 A에 있는 놈들 중에서 B랑 겹치는 놈들을 제외한 녀석들. 그러면 지금 요 예시에서 A 빼기 B는 어떻게 될까요?
2겠죠. 왜? A에 1, 2, 3이 있는데 겹치는 게 1, 3이니까 빠지고 A에만 있는 거는 2밖에 안 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B 빼기 A는? B 빼기 A는 어떻게 될까요? B 빼기 A. B에 있는 것들 중에서 겹치는 걸 빼. A랑 겹치는 걸.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5, 7이죠. 5, 7. 그래서 A 빼기 B랑 B 빼기 A는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저거는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같거든요. 얘네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합집합도 마찬가지야.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같거든요. 근데 차집합만 다릅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면 값이 달라지는 게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알겠나요? 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까지 설명을 했고, 여집합인데 여집합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차집합은 서로 다른 두 집합 사이의 연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랑 집합 사이의 연산이야. 근데 여집합은 저 세 개는 집합이 그래서 두 개 등장했어야만 했는데, 여집합은 집합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위에다가 C를 붙인 게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집합이라는 게 얘기가 되려면 큰 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 이렇게. 네. 전체 집합 U라고 할게요. 합집합 아닙니다. U예요. 이거는. 전체 집합 U라는 큰 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U가 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라고 하고 A를 2, 4, 7이라고 합시다. 그럼 저 U 안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A를 한번 요 안에다가 그려볼게요. 2랑 4랑 7이 여기 있겠죠. A의 여집합은 뭐냐면요, 전체에서 A 뺀 나머지, 이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시에서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1부터 10이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A가 2, 4, 7이기 때문에 A 뺀 나머지 1, 3, 5, 6, 8, 9, 10이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통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이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기호 자체가 문제에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하는 기호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들의 뜻을 모르면 뭐 문제를 건드리지조차 못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은 뒤에 확률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꼭 잘 복습하고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따로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집합 쪽에서 막 딥하게 들어가는 문제는 확통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따로 싫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정도는 제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중요한 정리 하나가 나옵니다. 요 정리가 나옵니다. 이 n이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 합성함수 취업 기억나시나요? nb는 2 뭐 이런 표현 나왔을 때 n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na 합집합 b의 원소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느낄 거예요.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안에 A개 있다고 할게요. 원소가. B개 있다고 할게요. 여기 C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합집합 B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요? A 합집합 B에는 원소가,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개 있겠죠. 당연히 이 A 합집합 B 요거 기억하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개 있겠지. 그 다음에 NA는 얼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A 안에 지금 원소 몇 개 있죠? A개라고 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몇 개 있죠?
A 플러스 B개 있죠. 요 B개도 겹치는 거일 뿐 A 안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 안에 속해 있는 총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개지. 그 다음에 B에는 B 더하기 C개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기서 겹치는 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라. 그러니까 B를 빼라.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두 식이 어때요? 정확하게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다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나온다. 알겠죠? 되게 닮아있는 식이 뒤에 확률에서 나와요. 요식 보이세요 지금? 그냥 n을 p로만 바꾸면 똑같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일단 확률이 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확률의 정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전체 결과의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시연이랑 사랑이 가위바위보 계속하고 있죠. 얘네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길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3분의 1이라고 하겠죠. 근데 왜 3분의 1이죠? Why?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 셋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자, 총 가지수가 몇 개 있어요? 전체 결과의 가지수 3 곱하기 3개 있죠. 이건 이제 뭐 금방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 분해 얘네가 비기는 가지수는 몇 개 있죠 지금? 주먹주먹 가위가위 보보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9가지의 결과가 가능한데 비기려면 그 중에서 3가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인 겁니다 확률이. 그래서 확률이 제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여서, 확률은 사실 경우의 수만 잘하면 거저먹는 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래서예요. 확률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그냥 분수 때려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잘 구하면 확률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눗셈만 잘하면 됩니다.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은 나눗셈만 잘하면 돼요. 밑에 예제도 볼까요? A, B, C, D, E가 일렬로 설 때 A가 제일 앞에 서는 확률은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예요? A, B, C, D, E가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 5팩이죠. 그 다음에 A가 맨 앞에 서고 뒤에 B, C, D, E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죠.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이 구하는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예제를 봅시다. A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를 택할 때,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6승이죠. 아까 했죠? 원소 개수가 6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어? 2의 6승계 있잖아. 2의 6승계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원소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자 그러면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인 게 몇 개죠? C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6시 2개지 않을까요? 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건 6시 2개지. 그냥 1, 2, 3, 4, 5, 6 중에 2개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1, 2, 3, 4, 5, 6 중에 2개 고르는 가지수랑 똑같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랑 1, 2, 2, 4, 3, 5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총 몇 개 있냐 이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6개 중에 서로 다른 2개 고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2인 집합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6시 2가지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64분의 15가 구하는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확률은 계속 아시겠죠? 이게 확률의 뜻.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아까 그 NA 합집합 B 요거 있죠. 요거. 똑같습니다. P로만 바뀝니다. P로만. 자, PA 합집합 B는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PA는 뭐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PB는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요 앞에 P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 probability, 확률이란 뜻이에요. 확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P 괄호 열고 요 안에 어떤 사건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그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 그러니까 지금 PA 합집합 B라는 것도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 네. PA는 그럼 뭘까? A가 일어날 확률. PB는 B가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는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입니다. 네. 그래서 PA 교집합 B는 뭐다?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그 집합에서 나왔던 그 공식이랑 비슷한 공식이 성립한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플러스 B가 일어날 확률을 한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나온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 그 다음에 워딩을 좀 알아야 돼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인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사건 A의 여사건, 아까 여집합 표시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집합 얘기했던 거예요. 여사건을 이렇게 표기하고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A가 안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1에서 빼면 되지. A가 일어날 확률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확률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문제 매년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3점짜리로. 네, A랑 B는 배반이다. 그러면 P, A, 교, B는 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A랑 B를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A, 교, B의 확률이 0이니까 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A 따로 B 따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PA의 여집합은 6분의 5.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PA는 얼마야? 6분의 1이죠.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4분의 3인데 PA 합집합 B는 어떻게 구했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로 구했죠. 근데 이거 PA 교집합 B 얼마야 지금? 0 있으나 마나. PA는 얼마야? 6분의 1. 그럼 더해서 4분의 3이 나오려면 얘가 12분의 7이 돼야 됩니다. PB가. 근데 지금 구하라는 건 뭐야? PB의 여집합이니까 12분의 7을 1에서 빼면 되겠죠? 2번.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24번 볼까요? PA 합집합 B가 1이고 배반이고 배반이라는 건 PA 교집합 B는 0이구나. 그 다음에 요 관계성이 있다. 그럼 1 빼기 PA로 쓸 수 있죠. 요 왼쪽 좌변을. 걔가 2PA다. 그럼 3PA가 1이니까 PA는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어떻게 구했어?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인데 PA 교 B 지금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 0이니까. 그러면 PA가 얼마? 3분의 1. 그럼 더해서 1이 돼야 되려면 PB는 얼마? 3분의 2여서 4번이 정답이 된다.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조건부 확률이고 제가 뒤에 중요 뒤에 느낌표를 한 몇십 개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년 매월 모의고사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고, 특히 제가 중요라는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 4점짜리로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랑 거의 쌍대산맥이에요. 거의 둘이 그냥 4점짜리는 세 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반드시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두 개 합쳐서 함수의 개수랑 요 조건부 확률이랑 그 다음에 뭐 통계 뭐 깔짝거리는 거 하나 나오고 4점짜리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 예제들을 제가 조금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A는 일어났다고 가정할 거예요. 문제에서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A, B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냥 이런 거야. 시연이 사랑이 계속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요. 지금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사랑이가 이겼대.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정을 했어. 지금 사랑이가 이겼다는 것까지는 확정이야. 지금 그때 시연이가 가위를 냈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 몇 분의 몇일까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사랑이가 이긴 것까지는 확정이야. 이긴 것까지는 확정인데 시연이가 가위를 냈을 확률은? 한번 구해볼까요? 멈춰놓고. 다 구하셨나요? 자, 나는 9분의 1이라고 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9분의 1이라고 하신 분들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만약에 그냥 뭐 논리적으로 파악해봤는데 3분의 1이었던 것 같다. 아, 잘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왜 3분의 1이냐면 지금 사랑이가 이겼다고 문제에서 줬죠.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미 줬어. 셋 중에 하나야. 사랑이가 이긴 건 확정이니까 사랑이가 묵을 내고 시연이가 찌를 낸 거야. 혹은 보를 내고 묵을 낸 거야. 혹은 보가 아니라 빠르고 썼어야 됐나? 하여튼 얘가 찌를 내고 얘가 보를 낸 거야. 사랑이, 시연이. 자, 9분의 1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9가지가 있고 그 9가지 중에서 사랑이래. 시연이가 가위를 내면서 사랑이가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9가지로 보는 게 맞냐 이거죠. 왜? 문제에서 사랑이가 이겼다 했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그 순간 9가지예요? 아니면 3가지예요? 지금 3가지로 생각했어야죠. 사랑이가 이겼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정된 상황이니까 3가지죠. 3가지. 그러니까 사랑이가 이기는 3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시연이가 가위를 낸 경우의 수는 지금 요 묵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 거고요.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일어났다고 가정했다고 워딩을 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그 확률을 P, B 짝대기 A 이렇게 씁니다. B 짝대기 A. 그러니까 A가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이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B는 구하라고 하는 사건이고, 확률을 구해야 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표시입니다. 표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한다? PA 분의 PA 교 B로 한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가위바위보 예시를 지금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A는 뭐야? 이 문제에서 A는 뭐예요? 가정한 사건은 뭐야? A. 사랑이가 이기는 거. 사랑이가 이기는 거. 이게 지금 사건 A예요. B는 뭐야? 지금 구하라고 하는 사건은 뭐야? 시연이가 가위를 낸 거. 이거죠. 사랑이가 이기는 사건이 A고 시연이가 가위를 내는 게 B잖아. 왜? 가정한 사건은 지금 A고 구하라고 하는 사건, 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구하라고 한 사건은 B니까 네, 사랑이가 이겼다가 A, 시연이가 가위를 냈다가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돼. P, B 짝대기 A 요걸 구해야 돼. 그럼 일단 PA를 구해. PA는 뭐죠? 사랑이가 이길 확률이야. 사랑이가 이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3 곱하기 3분의 사랑이가 이기는 경우의 수겠죠. 세 가지. 요게 사랑이가 이길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PA 교 B는 뭐야? A 교 B는 뭐라 했죠? A랑 B랑 둘 다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A랑 B랑 둘 다 일어나는 확률. 그러니까 사랑이가 이기면서 시연이가 가위를 내는 확률이야. 그게 아까 많은 분들이 오답으로 제시하셨던 요 9분의 1이라는 확률이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랑이가 이기면서 시연이가 가위를 내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어차피 날라갈 거고 3분의 1이 구하는 확률이 된다. 아까 구했던 답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PA분의 PA 교집합 B로 구한다. 자,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뭘로 구한다? PA분의 PA 교집합 B. 이때 A는 뭐다? 문제에서 가정한 사건이고요. B는 뭐다?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한 사건이고. 요렇게 구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100원짜리 동전 2개랑 10원짜리 동전 1개가 있는데 던져서 뒷면이 1개 나왔을 때 라고 했죠. 가정한 거야. 지금 뒷면이 하나 나온 거야. 뒷면이 1개 나왔을 때 그게 10원짜리일 확률을 구하래.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파악했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사건 A는 뭐야? 뒷면이 1개 나온 사건이 사건 A죠. 사건 B는 그게 10원짜리인 게 사건 B지. 10원짜리인 게 사건 B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뭐 PA분의 조건부 확률 공식에 대입해야지. PA 교 B. 자, 일단 10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1개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몰라. 얘도 앞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얘도 마찬가지야. 앞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자, 그러면 PA를 구해봅시다. PA는 뭐야? A가 뭐였어? 뒷면이 1개 나오는 거죠. A는 뒷면이 1개. 뒷면이 1개. 자, 그러면 PA는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3승이고, 그죠? 그거 분해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3가지지 당연히. 동전 3개 중에서 뭐가 뒷면 나올지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3C1. 그럼 나머지 2개는 앞면 앞면으로 고정일 거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8가지 분의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인 3가지가 PA죠. 그러니까 PA는 8분의 3인 거예요 지금. 그거 분해 뭘 해야 돼 지금? PA 교집합 B를 해야 돼요. 뒷면이 1개 나오면서 그 뒷면 나온 게 10원짜리여야 돼. 그럼 PB는 눈치 빠른 분들 바로 구하시겠죠? 2의 3승분의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뒷면이 1개 나오면서 10원짜리가 뒷면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0원짜리가 뒤고 나머지 2개가 앞인 경우 말고 있어요 지금? 없지. 그러니까 PA 교 B, 나 PB라고 썼네. PA 교 B는 2의 3승 전체 경우의 수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의 3승은 약분되니까 구하는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것도. 마지막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건부 확률 감 좀 잡으시라고 예제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카드 A는 양면에 숫자 1이 써있고 B는 한쪽에는 1, 한쪽에는 2가, C는 양면에 숫자 2가 써져 있다. 자, 그러니까 A는 한쪽 면엔 1이, 반대쪽 면에도 1이 써져 있는 거야. B는 한쪽 면에 1이 써져 있고 한쪽 면에 2가 써져 있는 거야. C는 한쪽 면에 2, 반대쪽 면에도 2가 써져 있어. 자, 그러면 이 세 장의 카드 중 하나를 임의로 골라서 한쪽 면을 확인해 봤더니 1이 써져 있었을 때 라는 워딩이 들어간 것부터가 이미 조건부 확률 문제야, 아니야? 조건부 확률이에요. 숫자 1이 써져 있었다는 건 확정이야. 그때 반대쪽 면에 숫자 2가 써져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또 똑같이 해야죠. PA분의 PA 곱 B 해야 되는데, PA는 뭐야? 숫자 1이 써져 있을 확률이야. 숫자 1이 써져 있을 확률. 자, 근데 지금 세 장의 카드 중 하나를 임의로 고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를 골랐다고 해보자. A를 골랐으면 숫자 1이 써져 있을 확률 구하는 거예요. 지금 A를 고르면 내가 어느 쪽 면을 받든지 간에 무조건 1이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A를 고를 확률이 일단 3분의 1이죠. 지금. 그러니까 3분의 1 확률로 만약에 내가 A를 골랐어. 그러면 무조건 숫자 1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3분의 1 확률로 C를 골랐어. 무조건 숫자 1이 써져 있을 리가 없죠. 이러면. 그 다음에 내가 3분의 1 확률로 B를 골랐어. 그러면 반반이야. 반반의 확률로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 1이 써져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골라서 한쪽 면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가 1일 확률. 일단 3분의 1은 통째로 더해야 돼. 왜? A를 고르면 무조건 1이니까. 그 다음에 B를 골라도 1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그럴 확률은 얼마야? 일단 B를 고를 확률 자체가 3분의 1이고 B를 고른 다음에도 반반 확률로 1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을 추가적으로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C는 뭐 더할 게 없죠. 1이 써져 있을 리가 없죠. C를 골랐으면. 요게 PA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6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분의 PA 교집합 B야. A 교집합 B는 뭐냐면 한쪽 면에 숫자 1이 써져 있고 반대쪽 면에는 숫자 2가 써져 있어야 돼요. 그럴 확률은 내가 만약에 A를 골랐다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을걸요? 반대쪽 면이 숫자 2가 아니니까. 그러면 B를 골랐어야 되네. B를 골랐어야 반대쪽 면에 숫자 2가 써져 있겠죠. 그럼 분자의 올 확률은 얼마죠? 그냥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B를 골랐을 때의 확률. 그러니까 B를 고르고 처음 확인한 면에 1이 써져 있어야 되니까 그게 확률이 또 2분의 1이고.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죠. 분자는. 그러면 2분의 1 분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2죠, 얘는. 그래서 얘도 3분의 1입니다. 답을 일부러 다 3분의 1로 맞춰봤습니다. 다 3분의 1이야. 이해되나요? 조건부 확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조건부 확률. 자, 사건의 독립. 독립은 쉽습니다. 그냥 PA 교 B가 PA, PB 요식 있죠. 요식만 외우면 돼. 요거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에요. 독립이랑 종속이 반대말인 거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PA 교 B는 PA, PB, PA 교 B는 PA, PB. 요것만 외우세요. 저걸 만족하면 독립, 저걸 만족 안 하면 종속. 자, 그러면 밑에 거 또 시험 문제예요.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거 보자마자 바로 써. 그냥 PA 교 B는 PA 곱하기 PB 바로 써.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PA는 3분의 1에 PA는 3분의 1에 여기가 3분의 2고 PA 곱B가 6분의 1이래. 아, 여기 6분의 1이고 그럼 PB도 나왔죠. 얼마를 곱해줘야 저게 6분의 1이 나와? PB가 4분의 1이네. 그때 요걸 구하래. 에이, 요거는 쉽다. 요거 어떻게 구하더라? PA, PB 더한 다음에 PA 곱B 빼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1, 여긴 6분의 1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얘네 합쳐면 12분의 11에서 6분의 1 빼니까 4분의 3. 그냥 단순 계산 문제고요. 자, 그 다음부터 확통 28번. 객관식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또 확통 28번. 야, 또 확통 28번. 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28번 단골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사설도 조금 가져왔습니다. 예, 요번 11월 제일 따끈따끈한 11월 덮프 확통 26번까지 조건부 확률에 좀 익숙해지라고 갖고 왔습니다. 네 문제. 그래서 네 문제 지금 시작을 해봅시다. 네 문제 시작해봅시다. 다 해보셨나요? 네, 요 네 문제 풀고 그 전 강의에서 함수의 개수 네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가 확률이라 안 풀었어요. 그래서 확률 그 문제 풀고 총 5문제 풀고 끝날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자, 28번 공 15개가 있고요. 비어있는 세 상자 A, B, C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림까지 줬어요. 사실 줄 필요도 없는데. 자, 주사위를 사용해서 세 상자에 공을 넣는 시행을 할 겁니다.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 A, B, C에 넣는 공의 개수가 1개, 2개, 0개이다. 이해되시죠? 3의 배수 3이나 6이 뜨면 1개, 2개, 0개 넣는다고. 세 상자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씩 공평하게 냅니다. 이 시행을 5번 했습니다. 5번. 5번 반복한 후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이 문장 보자마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느낌 오시죠?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건 확정이야. 그러면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 확률 자체가 아까 식이 어떻게 됐죠?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공통적으로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지죠. 자, 그러면 원래 이게 확률분의 확률이란 말이야. 근데 요 PA가 어떻게 써지냐면 PA 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구하겠죠. PA를 구할 때. 그 다음에 PA 교 B는 어떻게 구할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겠죠. PA 교 B를. 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긴 한데 어차피 그 확률분의 확률을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날아가요. 그럼 그냥 얘가 뭐가 돼?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그냥 좀 간략하게 쓸게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확률분의 확률로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해도 돼. 조건부 확률을.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약분되니까 확률식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5번 반복한 후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얘가 가정이죠. 그때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뭘 구하면 되냐면요, 확률분의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분모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올까?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가 오겠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가 분모에 오겠죠.
분자에는 뭐가 올까? 자, B에 있는 경우의 수가 홀수면서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면서 A랑 C의 공의 개수를 합쳤더니 8 이상 인 경우의 수. 요거 구하면 답이다 이거예요. 요거 구하면 답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분모에는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 분에 B가 홀수에 들어있으면서 A랑 C랑 공의 개수 더했더니 8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모부터. 일단 시행을 5번 했으니까 5번 중에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으며 3의 배수 아닌 게 몇 번 나왔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3의 배수면은 B에 2개를 갖다 넣고 3의 배수가 아니면은 1개를 갖다 넣죠. 그러면 3의 배수가 5번 0번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B에 2개씩 5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짝수야 홀수야? 10개니까 짝수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그럼 5, 0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4, 1은? 되죠? 9개일걸요 아마? 이거 가능. 그 다음에 3, 2는? 안 될걸요? 8개라. 2, 3은 될 겁니다. 1, 4는 안 될 겁니다. 0, 5는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3의 배수가 4번, 그 다음에 3의 배수 아닌 게 1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구하고, 세 번째 케이스도 구하고, 다 더한 게 분모로 오겠죠. 다 더하면 그냥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3의 배수가 4번 나오고 3의 배수 아닌 게 1번 나오는 경우, 총 5번의 시행을 하는데 3의 배수 아닌 게 언제 나올지 일단 정합시다. 그게 5C1이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4개는 3의 배수겠죠. 3의 배수 아닌 게 뭐 있죠? 1, 2, 4, 5 이렇게 있잖아. 이 4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 4가지. 그 다음에 3의 배수 4번이 3일지 6일지 몰라요. 각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2의 4승. 각 경우에 대해서 3이냐 6이냐. 요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64 곱하기 5거든요. 320. 두 번째 3의 배수가 몇 번? 2번. 아닌 게 3번. 똑같습니다. 자, 3의 배수 2번이 이 5번 중에 어떻게 올지 5C2 곱하기 3의 배수 2번이 각각이 3일지 6일지 모르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배수 아닌 게 3번 올 건데 1, 2, 4, 5 중에 뭐일지 몰라. 4의 3승. 그럼 계산하면 2560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케이스 3의 배수 아닌 것만 5번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 C를 곱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 3의 배수 아니니까 그냥 얼마야? 4의 5승이야. 1024. 자, 그럼 얘네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2880에다가 다 더하면 3904입니다. 그게 분모에 올 거야. 3904. B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3904가지입니다. 분에 B가 홀수면서 A랑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 이상이어야 된다. 자, 요렇게 나오면은 3의 배수가 4번 나오고 아닌 게 1번 나오면요, B에 공 몇 개 들어있죠 이러면? 3의 배수면은 2개 넣고 3의 배수 아니면 1개 넣잖아. 그럼 2개씩 4번 넣고 1개씩 1번 넣은 거니까 9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 A랑 C에 몇 개 있겠냐고. 6개 있겠지. 왜냐면 한 번 시행할 때마다 3개 넣는 건 똑같으니까 총 개수가. 그럼 5번을 시행을 반복했으니까 5번 반복한 다음에 A, B,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총 몇 개? 15개. 한 번 시행할 때 3개 넣으니까. 근데 15개 중에 9개가 B래. 그러면 A, C에 6개 있는 거죠. 여기는 B에 몇 개 있죠? B에 몇 개 있지? 7개 있을걸요? 그럼 A, C에 몇 개 있어 합쳐서? 8개 있어. 이 경우는 B에 몇 개 있어? 5개 있어. A, C 합쳐서 몇 개 있어? 10개 있어. 자, 그러면 분자에 올 경우의 수는 B가 홀수면서 A 더하기 C가 8 이상인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안 돼. 이 경우는 어때? 돼. 이 경우 어때? 돼. 그럼 분자에 올 경우의 수는 그냥 2560이랑 1024를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61분의 56입니다. 5번. 요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느낌 좀 오시나? 28번 치고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요 문제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로서 정의가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A가 벌어지는 경우의 수 분의 A, B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 요 논리를 바탕으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그러니까 홀수인 건 확정이야. 그럼 분모에 올 사건은 요 놈이죠.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분해.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랑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건 분자에 오는 경우의 수는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B가 홀수이면서 A랑 C의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인 경우의 수가 분자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분모를 구하면서 분자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자동 해결이 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B가 홀수인 경우의 수가 3의 배수랑 3의 배수 아닌 게 4번, 1번 나오거나 2번, 3번 나오거나 빵번 5번 나오면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인 걸 알았죠. 지금 총 시행을 5번 하니까. 그래서 4번, 1번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했어. 5번 중에서 3의 배수가 안 되는 게 과연 몇 번째 시행이 될 것인가, 그거 정하는 게 OC1.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건 알겠는데 1, 2, 4, 5 중에 뭐가 나와서 아닌 것인가, 4.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4번인 건 알겠는데 3이랑 6 중에 뭐가 나와서 3의 배수가 4번인가, 그걸 정하는 게 2의 4승. 그래서 320.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320, 2560, 1024가 나왔고요. 걔네를 싹 다 더하면 B가 홀수인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게 이제 3904가 분모로 온 거고, 분자에는 B가 홀수이면서 A 더하기 C가 8 이상인 경우의 수니까 지금 아까 나눴던 그 B가 홀수인 케이스 3개 있었죠. 그 케이스 3개 중에서 1번 케이스를 봤더니 안 되네. 2번이랑 3번은 가능했어. 그래서 2번의 경우의 수였던 2560과 3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였던 1024를 더한 놈이 분자에 올 것이다.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함수의 개수랑 엮이는 문제입니다. 자, x 1, 2, 3, 4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28번이네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모든 함수 x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정했어.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켜 이거일 때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때 F4가 짝수일 확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니까 뭘 구해야 돼? 분모엔 뭐가 오죠? 자, 이 조건, 이거 조건이라 합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분모에 오겠죠. PA. 그거 분에 분자에는 뭐가 와야 돼? F4가 짝수인 경우의 수가 와야 돼? 아니야. 아니야. PA분의 PB가 아니죠. A 교 B예요. 제발. A 교 B야. 그러니까 분자에는 뭐가 와야 돼?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F4도 짝수인 거야. A 교 B예요. 제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F4도 짝수인 경우의 수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분모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X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 A, B가 있으면 A가 B의 약수일 때 FA는 FB의 약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에 속하는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가 B의 약수인 그 순서상이 어떤 게 있죠? 11, 12, 13, 14 이런 게 있죠.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A가 B의 약수니까. 그 다음에 A가 2면 22, 24 가능하죠? A가 3이면 33, 4면 44.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뭐다? F1은 F1의 약수이다. 근데 이 말 무슨 말이야? 당연한 말 아니야? F1은 F1의 약수겠지. 당연히. F1 약수죠. 당연하죠.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약수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이야 이거. 이도 의미 있어 없어? 없어. F2는 F2의 약수다가 무슨 그게 뭔 말이야. F3은 F3의 약수다. F4는 F4의 약수다.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근데 얘네 세 개랑 요 놈은 의미가 좀 있어요. 얘네 세 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F1은 F2, F3, F4의 약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F1은 F2, F3, F4의 약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F2는 F4의 약수입니다.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나는 F1로 잡고 싶은데. 왜냐면 F1이 지금 제약 조건이 제일 많아. 보통 그런 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자, F1이 1이라고 합시다. F1이 1이라고 하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F2, F3, F4가 어떤 게 들어오든 F1은 F2, F3, F4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조건은 해결이 된 거지. 요 첫 번째 조건은 해결이 된 거지. F1이 1이면. 그럼 이제 뭐만 만족시키면 되냐면 얘만 만족시키면 돼요. F2가 F4의 약수다.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F2랑 F4를 F2랑 F4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세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나는. 제가 1강에서 얘기했죠.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일수록 그냥 세는 게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다라고. 네, 딱 전형적인 그런 문제 같은데요. F2랑 F4를 그냥 한번 세봅시다. F2가 F4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11, 12, 13, 14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2, 24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3 가능하죠. 그 다음에 44 가능합니다. 그러면 F2랑 F4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8가지야. 거기다가 F3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지금. F3은 그냥 다 될 수 있어. 4가지 가능합니다. 1, 2, 3, 4 중에 하나. 그럼 이 경우에 32가지가 나와. 두 번째, F1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F1이 2인 경우. 그러면 F1이 2니까 F2랑 F3이랑 F4의 약수가 2여야 돼요. 그 말은 F2, F3, F4는 무슨 수?
짝수. 2가 약수니까 짝수. 그러면 똑같아. F2랑 F4의 순서상으로 가능한 게 지금 F2가 F4의 약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22, 24, 그 다음에 44밖에 없을 거예요. 짝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를 결정하는 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F3은 2 아니면 4죠? 짝수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6가지. 세 번째, F1이 3이면요 3은 F2, F3, F4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 그냥 F2, F3, F4도 다 3입니다. 다 3일 수밖에 없어. 뭐 6, 막 이런 게 될 수 없잖아요. 다 3으로 고정이야. 그 다음에 F1이 4인 경우는요 4가 F2, F3, F4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 4개 다 4로 고정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가 한 가지고 이 경우도 한 가지고. 자,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32, 6, 1, 1이니까 40가지가 분모에 와야 된다고. 40가지. 분자에는 뭐가 와야 돼?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F4가 짝수인 애들의 경우의 수가 와야 돼. 자, 그럼 이 40가지 중에 F4가 짝수인 게 몇 가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럼 F1이 1일 때 한번 봐봐. F4가 짝수인 놈들 찾아보자. 자, F2랑 F4를 결정하는 게 8가지가 있었어. 그리고 이 8가지 각각별로 F3을 결정하는 게 4가지씩 있었으니까 32가지가 나왔던 거였죠. 그러면 F4가 짝수인 걸 이 8가지 중에 찾아봐. 이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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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되고. 8가지 중에 몇 가지 있죠? 5가지가 F4가 짝수야. 그러면 그 각각의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F3이 또 4가지씩 있겠지. 그러면 20가지가 F4가 짝수이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네요. F1이 1인 경우 20가지. 그 다음에 F1이 2인 경우에 F4는 짝수예요 무조건. 그냥 6가지 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F1이 3이면 뭐였어? 3333이었지. 그럼 F4는 3이니까 홀수 안 되고요. 4444는 되죠. 이렇게. 그래서 40분의 27이 정답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 느낌 오셔야 돼요. 조건부 확률 PA분의 PA 교집합 B. 자, 두 문제 더 있으니까 연습해 봅시다. 자, 28번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하는데 지금 앞 뒤로 스타트야. 앞 뒤로 스타트인데 임의로 한 개의 동전을 택해서 걔를 뒤집는 거야 지금. 자, 그럼 내가 1번 동전, 2번 동전, 3번 동전, 4번 동전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뒤집는 거야. 이게 이제 시행인데 그 시행을 몇 번 하겠대? 5번 하겠대. 5번 하겠대. 5번 했더니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보고 조건부 확률이구나 생각 들어야 돼요. 같은 면이 보이는 건 확정이야 지금. 그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은. 자, 그러면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어떤 경우의 수분에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는 건지 한글로 써보세요.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 뭘 구하라는 건지만 써보세요. 지금 멈춰놓고 빨리 빨리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어떤 경우의 수분에 어떤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분모에 올 경우의 수는 뭐야? 요 가정 요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되는 경우의 수가 분모에 와. 분자는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면서 모두 앞면이 보이는 확률. 근데 같은 면이 보이면서 모두 앞면일 확률은 그냥 무슨 확률이랑 똑같아요? 모두 앞면일 확률이랑 똑같아. 모두 앞면이면 당연히 모두 같은 면인 건 확실하니까. 4개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인 경우의 수 분의 모두 앞면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분 뭐부터 구해볼게. 4개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을 보게끔 해야 돼. 그러면 크게는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모두 앞면이 보이게끔 놓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모두 뒷면이 보일 수도 있겠지. 저 두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분모에 올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분자에 올 숫자는 뭐일까? 요 1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겠지. 그러니까 저 두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게임 끝입니다. 더 구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일단 1, 2, 3번은 뒤집히면 안 돼. 그러니까 5번 시행이 끝난 시점에서 뒤집혀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앞면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4는 어때요? 뒤집혀야 돼.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1, 2, 3번은 짝수번 뒤집혀야 됩니다. 짝수번 나와야 돼. 그 다음에 4는 홀수번 나와야 돼. 1, 2, 3은 짝수번 나오고 4는 홀수번 나와야 1, 2, 3번이 앞면이고 4번이 뒷면에서 뒤집혀서 앞면이 되면서 싹 다 앞면이 되겠지. 그러면 1, 2, 3이 짝수번 나와야 하니 기준을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는 4번으로 잡고 싶습니다. 4번이 홀수번 나와야 되니까 4번이 5번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4만 5번 나오는 거야. 4, 4, 4, 4, 4. 4만 5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4가 3번 나오면요. 4가 4번일 순 없나요? 4는 홀수번이어야 돼요. 4가 3번 나오면 1, 2, 3 합쳐서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되죠. 근데 그 2번이 예를 들어서 1번, 1번, 0번 이따구로 나오면 안 돼. 왜냐? 짝수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이 1이랑 1은 홀수잖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반드시 2, 0, 0입니다. 4가 3번 나오고 1, 2, 3번이 뭐 2번이 1개, 그 다음에 0번이 2개 나오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가 3번일 때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2, 0, 0 말고 있어? 없지. 자, 4가 1번이면요 1, 2, 3 합쳐서 몇 개 나와야 돼? 4번 나와야 돼. 그러면 2번 2개, 0번 하나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2, 2, 0 이렇게. 아니면 또 뭐도 있어. 4, 0, 0도 있을 것 같아요. 4번 하나, 0번 2개. 4 한 번 나오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4번이 뒤집히는 횟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지. 4번이 홀수번 뒤집혀야 되니까 4번이 5번 뒤집히면 그냥 4, 4, 4, 4, 4 한 가지. 한 가지. 4가 3번 뒤집히면은 1, 2, 3은 합쳐서 2번 뒤집혀야 돼. 근데 1, 2, 3 각각 다 짝수번 뒤집혀야 되니까 2번, 0번, 0번 밖에는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총 5번 뒤집잖아. 하나, 둘, 셋, 넷, 5. 자, 이 5번의 시행 중에서 3번은 뭐야, 지금? 4번이 돼야 돼. 그러니까 5C3을 일단 곱해줍시다. 5C3을 곱해줍시다. 3번이 4번이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뭐가 와? 1, 2, 3 중에 하나가 와.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하나는 2번 뒤집힐 거고 나머지는 안 뒤집힐 거거든요. 이 2번 뒤집힐 하나를 골라줘. 3C1. 그럼 끝났죠. 그럼 끝났죠. 예를 들어서 4가 올 3번을 정했어. 예를 들어서 4가 이렇게 4, 4, 4 이렇게 와. 그러면 나머지 2개가 이제 1, 1로 채워질지 2, 2로 채워질지 3, 3으로 채워질지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3C1. 요것만 구해주면은 그냥 다 구한 거죠. 계산하면 30. 또 4 한 번에
2번 두 개에 2번 뒤집히는 게 2개, 빵번 뒤집히는 게 하나인 경우, 일단 OC1은 곱합시다. 5번의 시행 중에서 몇 번째에 4가 나올지. 뭐 예를 들어서 난 3번째라고 해볼게. 그럼 4칸이 남아요. 4칸이 남는데 일단 1, 2, 3번 중에 2개는 2번씩 뒤집힐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안 뒤집힐 겁니다. 그러면 안 뒤집힐 거 하나를 정해줘. 그게 3C1이야. 예를 들어서 저는 1번이 안 뒤집힌다고 해볼게요. 그럼 2번, 3번은 각각 몇 번씩 뒤집혀? 2번, 2번씩 뒤집히죠. 그럼 남은 4칸 중에서 2칸은 2번이 올 거고 2칸은 3번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번이 올 2칸을 정해줘. 4C2. 그럼 나머지 2칸은 자동으로 3번으로 채워지겠죠. 이러면 끝. 요거 계산하면은 9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한 개 오고, 그럼 OC 1했다가, 그럼 4번이 저는 또 똑같아요. 또 세 번째가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2개는 안 뒤집힐 거고요. 하나만 4번 뒤집힐 겁니다. 그럼 그냥 4번 뒤집힐 하나만 정해주면 끝나죠. 31. 요것만 정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2번이라고 쳐. 그럼 4번 말고 나머지 4칸은 다 2번이겠지. 15. 그럼 이 경우 다 더하면 1가지, 30가지, 90가지, 15가지, 136가지 다 더하면. 그 다음에 싹 다 뒷면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경우는 거꾸로야. 오히려 4번이 짝수번 나와야 돼. 4번 동전이 짝수번 나와야 돼. 4번 동전이 짝수번. 뒷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 2, 3번이 홀수번 나와야 돼. 자, 그러면 1, 2, 3번이 홀수번 나와야 되니 케이스가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 3번이 싹 다 한 번, 한 번, 한 번이라 해볼게요. 1, 2, 3번이. 그럼 4번은 몇 번 나와? 2번 나오죠? 이런 경우에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 3번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되면, 즉 1, 1, 3, 1, 3, 1, 3, 1, 1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되면 4번은 자연스럽게 빵번입니다. 이러면 안 뒤집혀요. 이거 말고 있나요? 케이스가? 없을걸? 1, 2, 3이 홀수번 뒤집히면서 4번이 짝수번 뒤집히는 게 1, 2, 3이 최소 한 번씩은 뒤집혀야 되니까, 홀수번이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뒤집히면 4번, 2번 뒤집히면 뭐 그 경우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한 번, 3번 이면은 4번 빵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1, 2, 3번의 횟수를 더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4번이 이미 0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케이스가. 자, 그럼 한 번, 한 번, 한 번, 2번이려면 요 5칸이 있는데 2칸은 4번이 차지할 거야. 그럼 OC2 곱해주시고, 그럼 나머지 1, 2, 3 배열하는 건 3팩토리얼이겠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5칸 중에서 3칸은 몇 번이 차지해? 3번이 차지해. 그럼 OC3 곱해주시고, 나머지가 1, 2 아니면 2, 1이겠지. 그러니까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그럼 얘가 60가지고 얘네가 20가지씩 되거든요. 그럼 총 몇 가지? 이 경우는 120가지. 그러니까 모두 앞면으로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136, 모두 뒷면으로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120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분모에 올 경우의 수가 뭐였죠? 다시 상기시킵시다. 4개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되는 경우의 수였어. 왜냐? 문제에서 한 가정이 그거거든.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때 라고 했으니, 분모에 올 숫자는 뭐예요? 얘랑 얘를, 뭐지 이거 갑자기, 얘랑 얘를 더해줘야겠죠? 136과 120을 더해줘야겠죠? 256분의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에서 136이었지. 136. 요거 8로 약분해 봅시다. 8로 32분의 어떻게 되죠? 17. 1번.
요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26번 문제라 사설 문제이긴 하지만 26번 문제라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검은 공 2개랑 흰 공 5개가 들어있고요.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고, 흰 공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 시행을 한 번 해서 주사위를 던져 나온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자, 그러면 분모에 올, 이거는 경우의 수보다는 확률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분모에 올 확률은 어떤 확률이죠?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이 분모에 오겠습니다. 분자는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면서 검은 공을 꺼냈을 확률, 저 확률이 분자에 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 분모부터 구해봅시다.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공은 총 7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검은 공을 꺼낼 확률, 자, 검은 공을 꺼냈다고 해봅시다. 일단 검은 공을 꺼내는 것부터 확률이 7분의 2는 곱하고 들어가겠죠. 7분의 2는 곱하고 들어가. 검은 공을 꺼냈을 때 주사위를 몇 개 던져? 그러면 2번 던져. 2번 던져서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는 건 뭐예요? 여사건 쓰기 딱 좋아 보이지 않아요?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1 마이너스 어떤 확률 곱해주면 돼요? 2번 다 홀수인 확률. 이걸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 다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흰 공을 꺼냈을지 검은 공을 꺼냈을지 몰라. 흰 공을 꺼냈든 검은 공을 꺼냈든 주사위를 막 뭐 2번이든 3번이든 던져서 모든 눈의 수의 곱을 구했을 때 짝수일 확률을 알고 싶어 지금. 그러면 모든 눈의 수의 곱이 검은 공을 던졌을 때 짝수일 확률과 검은 공을 던진대. 검은 공이 나왔을 때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과 흰 공이 나왔을 때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이 다르겠죠. 왜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봐야 된다 이거죠. 내가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흰 공을 뽑은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두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더하자. 두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검은 공을 뽑은 다음에 주사위 곱이 짝수일 확률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자체가 7분의 2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으면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아닌가요? 왜요?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는 건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 하나 나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6건 쓰기 딱 좋게 생기지 않았어? 전체에서 그냥 홀수만 나오는 경우에서 빼면 되잖아.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홀수가 연속 2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거잖아. 4분의 1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의 확률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고. 이 4분의 1의 확률로 둘 다 홀이 나올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확률이 나오겠죠.
그럼 7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야. 계산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흰 공을 뽑아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일단 흰 공을 뽑는 것부터 7분의 5야 확률이.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으면 주사위를 2번이 아니라 몇 번 던져요? 3번 던지지. 3번 던져서 3번 다 홀수만 아니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3번 다 홀수만 아니면 곱을, 모든 눈의 수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번 다 홀수만 아니면. 그럼 1에서 뭐만 빼면 돼? 셋 다 홀수일 확률만 빼면 돼. 2분의 1에 세제곱만 빼면 돼요. 그러니까 7분의 5 곱하기 8분의 7이 된다. 그럼 분모에 올 확률은 뭐야? 이 두 확률을 어떻게 해준 거? 더해준 거. 얘가 28분의 6이거든요. 얘가 56분의 어떻게 되죠? 35예요. 그럼 얘가 56분의 12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확률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56분의 47입니다. 이게 분모에 올 확률이고요. 분자는 모든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이면서 검은 공을 뽑았을 확률이죠. 얘지 얘. 그냥 56분의 12. 그럼 구하는 확률은 56 날라가면서 47분의 12 5번이 된다. 5번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독립시행의 확률 가볍게 보고 그 함수의 개수 문제 하나 안 푼 거 풀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P야.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거는 이제 뒤에 이항 분포랑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통계랑도 엮이는 부분이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할 때 그 시행을 n번 하는 거야. n번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야.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한 문제를 찍어요. 한 문제를 찍어. 맞출 확률은 얼마죠? 5분의 1이잖아. 그건 당연하잖아. 자, 이거를 20문제를 찍을 거야. 20문제를 찍어서 다 맞출 확률은, 첫 번째 문제도 맞추고 두 번째 문제도 맞추고 해서 20번까지 다 맞출 확률은 5분의 1을 20승 하면 되겠죠. 5분의 1에 20승이지. 이건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데 다 맞을 확률이 아니라 20문제를 찍어서 3문제를 맞을 확률을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번, 2번 쫙 해서 20번이 있어. 이 중에 3문제를 맞아야 돼. 자, 일단은 20문제 중에서 어떤 3개를 맞출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20C 3이야. 이건 곱해줘야 돼. 그럼 맞출 3문제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3문제를 각각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기 때문에 5분의 1에 3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문제는 틀려야 되지. 나머지 17문제는. 그러면 틀릴 확률은 얼마야? 5분의 4잖아. 5분의 4에 17승도 곱해줘야 돼요. 나머지 17문제는 틀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방금 이 공식을 봅시다. 자, 어떤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자. 자, 지금 이 제가 든 예시에서 오지선다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게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서 P는 5분의 1이 되겠죠. 하여튼 한 번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합시다. P라고 합시다. 그 시행을 n번을 반복했을 때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시행을 총 n번 하지. 근데 이 n번 중에서 r번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1회차 시행부터 n회차 시행까지를 했겠죠. 내가 이 n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이 일어날 r번을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ncr이 곱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r번의 시행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였죠.
PR승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분의 1에 3승 한 것처럼요. 여기서 20C3 곱한 것처럼요. 그 다음에 N번 중에서 R번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럼 나머지 N-R번은 사건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죠? 1-P겠지. 왜냐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였으니까. 그럼 1-P도 N-R승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요런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 아시겠나요? 요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항분포랑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공 하나를 꺼내서 나온 공이 흰 공이면 3점을 얻고요, 검은 공이면 2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게임을 한 번에서 3점을 얻을 확률과 2점을 얻을 확률은 각각 얼마죠? 3점을 얻을 확률은 흰 공이 나오면 3점을 얻는 거잖아. 근데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죠. 지금 5분의 3이지. 2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2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직거리를 몇 번 하는 거야? 5번을 한다고. 그래서 14점을 얻어야 돼. 14점을 얻으려면 3점 몇 번, 2점 몇 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지금 14점을 얻으려면 총 5번 해야 되는데 3점 4번, 2점 1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 5회차의 시행이 있는데 2점 1번을 1회차부터 5회차 중에서 몇 회차 때 2점을 얻을 것인지를 정해야 돼. 그 경우가 OC 1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점, 그 회차에 대해서는 2점을 얻어야 되니까 5분의 2에 1승 곱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3점이죠. 그럼 5분의 3에 4승도 곱해줘야겠지. 정확히 이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에 부합하죠. 요거 자체가. 그러면 OC1이랑 O1랑 약분되면서 2 곱하기 5분의 3의 4승이니까 625분의 3의 4승 81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625분의 162가 되는 겁니다. 요 다음부터는 통계예요. 그래서 확률까지 다 해봤고, 요 앞에 요 어려운 함수의 개수 예시들 중에서 하나 안 풀었는데, 조건부 확률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확률 구하는 거야. 그냥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냥 확률이니까 뭐 전체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특정한 경우의 수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1대1 함수 제가 전 강의에서 얘기했지. 1대1 함수가 뭐였죠? 지금 x에서 y로 가는데, 지금 x에 1, 2, 3, 4 있고 y에 1, 2, 3, 4, 5, 6, 7 있습니다. 1, 2, 3, 4가 하나씩 갈 거야. 다 다른 데로 가는 게 1대1 함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니까, 밑에 올 경우의 수는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가 분모로 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1대1 함수 중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 요걸 구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대1 함수의 개수분의 그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거의 개수 구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이죠.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 나오겠죠. 이걸 구해주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7가지 있어. 자, 2는 7가지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1이 간 대로 갈 수 있어 없어? 2는 못 가. 1대1 함수니까 다 다른 데로 가야 돼. 6. 그럼 3은 앞에 1이랑 2가 간 대로 못 가. 5. 4는 4. 요게 분모에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한번 볼까요? 1대1 함수 중에서 조건 만족시키는 거 구해야 되니까 F2가 2래. 오케이. 확인. 그 다음에 얘가 2인 상황이고 F1부터 F3, F4를 다 곱한 게 4의 배수다 라고 했습니다. 4의 배수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그냥 6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6건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F2는 2니까 원래 같았으면 F1, F3, F4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F1에 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그지? 2는 안 되니까. 그럼 F3은 남은 거 몇 개야? 5개니까 5가지. F4는 4가지였을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아무 조건이 없었다면 F1, F3, F4를 결정하는 가지수는 얘였을 거야. F2는 2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될까? 얘가 4의 배수여야 돼. 근데 2가 한 번은 나왔어. 그러니까 F1, F3, F4 중에서 하나만 더 짝수가 되면 4의 배수인 게 보장이 되지. 그래서 제가 6건을 쓰기가 좋다고 했던 겁니다. 전체 경우에서 뭐만 빼주면 돼? F1, F3, F4가 싹 다 뭐인 경우? 싹 다 홀수인 경우만 빼주면 끝나요. 싹 다 홀수인 경우 뭐 있어? 지금 홀수 남은 거 뭐 있죠? 1, 3, 5, 7 4개 남았죠? 그러니까 이 홀수들 중에서 F1, F3, F4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겠지. 홀수가 4개 있으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120, 얘 계산하면 24, 빼면 96개가 분자에 올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4 남으니까 35분의 4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27번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여서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들 정도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빨리 끝났죠. 지금 1시간 반 정도. 다음 시간에는 통계할 거고 뭐 이산항률 변수부터 해서 이항분포 그 다음에 뭐 정규분포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끝나면은 모평균의 추정까지 풀고, 어이구 화면이 왜 까매져? 아무튼 모평균의 추정까지 풀고 끝낼 겁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3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도 잠깐 쉬었다가 4강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